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거시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도 아주 똘똘한 우리 학생 2명과 함께 하는데요. 어서 와요, 학생 1.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교수님 지난번 GDP 설명 듣고 경제 뉴스 보는 눈이 확 달라졌어요. 오늘도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완전히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실업률이에요. 진짜 매일같이 뉴스에서 듣는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막상 누가 그래서 실업률이 정확히 뭔데? 하고 물어보면 하고 말문이 막히기 십상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끝나면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실업률을 정복해 나갈지 한번 볼게요. 먼저 실업률을 만드는 기본 재료가 뭔지 알아보고 그 유명한 계산 공식을 딱 짚어볼 거예요. 그 다음엔 이게 또 중요한데 도대체 누가 실업자로 잡히는 건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요. 실제 미국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면서 현실감도 좀 익히고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의미까지 파고들 겁니다. 마지막엔 제가 여러분께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칠게.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볼까요? 이 실업률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간단한 3가지 개념만 알면 끝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의 시작이죠.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 바로 이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영어로는 labor force, 그래서 교재에서는 보통 대문자 L로 써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전체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게 바로 실업률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학생 1, 교수님, 근데 방금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애매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경제학은 애매한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활동 인구를 딱 2그룹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취업자, 또 하나는 실업자. 취업자, 교재에선 N이라고 하죠. 이건 뭐 말 그대로 직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실업자, U는요. 직업은 없는데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적극적으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공식이죠. 경지활동인구 L은 취업자 N 더하기 실업자 U다. 너무 당연하죠? 일하고 있는 사람하고 일자리 찾는 사람을 합치면 그게 바로 일할 의사가 있는 전체 인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실업률이라는 요리를 만들어내는지 그 황금 레시피를 공개할 시간이네요. 바로 이겁니다. 실업률. 보통 소문자 U로 표시하는데요. 실업자 수 U를 아까 말했던 전체 경제활동 인구 L로 나눠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전체 사람 중에 지금 당장 일자리를 못 구하고 찾아 헤매는 사람이 몇 %나 되느냐, 그 비율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실업률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간단하죠? 학생이, 교수님, 근데 아까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셨잖아요. 그 기준이 대체 뭔가요? 그냥 마음속으로 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실업자인가요? 이야,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바로 그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예요. 맞아요. 그냥 마음만 있다고 실업자로 쳐주지 않습니다. 통계를 내려면 아주 명확하고 엄격한 규칙이 있어야 하거든요. 자, 우리 블랑샤 교재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실업자다라고 하려면 이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첫째,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직업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조사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지난 4주 동안 이력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거나 하는 아주 구체적인 구직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럼 정부가 이걸 어떻게 다 알지 싶잖아요. 전 국민을 다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행 인구 조사라고 해서 매달 한 6만 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뽑아서 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전체의 실업률이 이 정도 되겠구나 하고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실업률 통계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보세요. 실업자는 직업이 없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구직 중인 사람. 반면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직업도 없는데 구직 활동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학생들 또 집에서 살림하시는 전업주부,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거죠. 학생이 일남. 그러면요, 진짜 일하고 싶은데 계속 이력서를 내도 떨어지니까 너무 지쳐서 잠깐 구직 활동을 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점. 그게 현실 경제를 볼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런 분들을 따로 구직 단연자라고 불러요. 마음속엔 일할 의사가 분명히 있지만 아까 말한 그 엄격한 기준, 최근 4주간 구직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서는 안타깝게도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져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공식 실업률이랑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뼈대를 아주 탄탄하게 세웠으니까요. 이제 실제 데이터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프를 보면서 생생하게 한번 느껴봅시다. 자, 이게 1960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60년에 걸친 미국의 실업률 그래프입니다.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큰 흐름을 짚어드릴게요. 그래프가 계속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게 보이죠. 특히 저기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에서 그래프가 뾰족하게 솟구치잖아요. 저 때가 바로 미국 경제가 아주 힘들었던 경기 침체기입니다. 반대로 실업률이 쭉 낮게 유지될 때는 경기가 좋았던 시기고요. 이처럼 실업률은 마치 경제의 건강 상태를 재는 체온계나 청진기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 거죠. 학생이 교수님, 그럼 실업률이 높다는 건 그냥 무조건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프를 그냥 보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데 하고 파고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바로 그 답을 다음 장에서 알아볼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왜 이 숫자 하나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핵심적인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실업률은 그냥 차가운 숫자가 아니에요. 그 숫자 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 그리고 국가 경제의 효율성이라는 아주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실업률에 주목하는 이유,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딱 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실업자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이에요. 당장 소득이 끊기니까 재정적으로도 힘들지만 그 심리적인 고통도 엄청나거든요. 개인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건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인데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건 그 사회가 가진 소중한 인적 자원을 그대로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경제가 낼 수 있는 힘을 100% 다 못 쓰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비효율의 신호인 셈이죠. 자, 오늘 실업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네요. 머릿속에 여러 개념이 막 떠다닐 텐데 가장 중요한 뼈대만 다시 한번 딱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3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모든 것의 시작.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거다. 둘째, 그래서 실업률은 뭐다? 바로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헷갈리기 쉬운 함정. 직업 없다고 다 실업자가 아니라 지난 4주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는다는 점. 이것만 알면 이제 뉴스에 나오는 실업률 누구보다 전문가처럼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칠까 해요. 우리는 오늘 높은 실업률이 왜 나쁜지를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실업률이 0%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아니면 건강한 경제가 돌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실업률은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과연 건강한 경제의 이상적인 실업률은 몇 %일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